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변제금이죠. 변제금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셀프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다만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방법만으로 변제 금액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대출금 사용처나 기타 사항을 다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변제 금액이 정해지기는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것은 기타 나머지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변제금이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셀프로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할 때는 세 가지 사항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가 재산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이나 차, 기타 주식 등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험, 해약, 환급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재산으로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이 대외적으로 확인이 되는 재산들을 의미해요. 따라서 내가 만약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또는 집에 가전제품이 비싼 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가전제품이나 현금은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은 전부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산들을 우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KB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KB시세보다는 오히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법원에서도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서울이라면 배우자 재산은 상관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2분의 1을 나의 재산으로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확인할 사항은 소득입니다. 최근 12개월간, 최근 1년이죠. 1년간의 평균 소득을 계산해야 돼요. 이 소득은 세전 소득이 아니고요. 세후 소득입니다. 세후. 정확히 세금 다 떼고 내가 실제로 수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평균을 나누는 거고요. 보너스나 기타 인센티브 등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부 합쳐서 12개월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혀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으니까 배우자 소득은 확인할 필요가 없겠네요. 세 번째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미성년자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포함이 되는데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돼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미성년자 자녀만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 미성년자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럴 경우에는 한 명이 부양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엄마와 아빠가 공동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이라면 0.5명을 부양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1인 생계비는 109만 원이고 2인 생계비, 한 명을 부양하면 2인 생계비가 인정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약 185만 원인데요. 만약 자녀가 한 명이고 엄마 아빠가 둘 다 건강하다면 자녀를 포함해서 생계비를 인정하는 것은 185만 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약 145만 원 정도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9만 원과 185만 원의 중간값 정도에서 생계비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2명이라면
엄마 아빠가 한 명씩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녀 한 명과 본인의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1.5명까지 부양한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한 명이면 생계비가 얼마냐? 약 109만 원이고요. 나와 자녀 0.5명의 생계비는 약 145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이라서 자녀 1명을 부양한다고 인정받을 때는 약 185만 원,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약 210만 원 정도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항목을 확인하셨다면 변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나의 실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세후 3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그러면 생계비는 약 185만 원이 인정된다 그랬죠. 따라서 300만 원에서 185만 원을 뺀 115만 원이 매월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15만 원을 36개월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재산을 계산해 놓은 금액 있죠? 이 금액을 확인합니다. 115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면 4,140만 원이 되죠. 그랬을 때 이 4,140만 원이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금액이 커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조금이라도 총 변제 금액이 무조건 커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115만 원씩 36개월간 갚았을 때 4,140만 원을 갚게 되는데 내가 가진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이다. 그럴 경우라면 115만 원을 36개월간 갚는 것만으로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월 생계비를 줄여서 5천만 원 이상을 갚는 것으로 매월 갚는 변제 금액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매월 늘리는 변제 금액이 너무 부담된다. 그럴 경우에는 60개월로 기간을 늘려서 변제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 변제금을 정하는 데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을 해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변제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하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